저희가 원래 교사용 이거를 교재를 같이 또 만들어야 되는데 답만 쓰고 이번에는 답만 쓰고 나올 거라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거를 앞뒷면에다가 답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답만 적어놨고 이것도 좀 보기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뒷장에 요 아랫게 QR코드 찍으시면 요 버전을 이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교사용 버전을. 답이 다 칸마다 적혀져 있는 버전을 이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보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오늘의 교회가 가장 처음 하게 되는 거라 저도 너무 이렇게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다 아이들에게 여기 부서 이름 다 적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약간 코팅 지어서 네임펜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임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반별로 아예 요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첫 번째 과부터 한번 바벨탑 이야기 한번 요거를 핵심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핵심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대홍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들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 땅으로 흩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가 핵심이고 아까 또 핵심 요약 마지막 해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해주시고 그냥 한 명에게 읽게 하든 같이 읽게 해주시고 여기에 말씀 씨앗 심기의 말씀은 말씀 배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욥기서가 여기 이 일과의 배경이에요. 배경 말씀인데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이게 우리 핵심 저희 주제 말씀이고요. 처음에 보시면 그 대홍수 전이나 후에는 지금 환경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금과 같이 사막과 빙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달랐는지를 여기를 그냥 이거는 교사용 버전으로 팁을 좀 적어드리긴 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이들이 배우고 나서 이걸 하는 거니까 어떻게 달랐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바로 후에는 바로 빙하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증발은 바다가 따뜻해서 증발은 많이 일어나서 비가 많이 내렸겠지. 비가 많이 내려서 전 세계가 사막도 없었고 빙하도 없었고 그래서 북극에도 또 욥이 살던 지역에도 다 많은 양떼 소떼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이었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 멤머드가 그 증거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걸 정의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까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싹 틔우기는 우리의 생각들 배운 것들을 씨앗을 심었으니까 말씀을 심었으니까 이제 틔우는 건데 대홍수 이후에 달라진 것은 어떤 걸까요? 뭘까요? 뭐라고 했죠? 추위와 더위 여기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위 요게 이북으로 교사용 이북으로 요걸 QR 코드에 나와 있어요.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추위와 더위가 심해지고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 이렇게 무서워 혹은 두려워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육식을 허락했어요. 산동물. 육식을 허락했다는 것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우리말 성경 버전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창세기 1장 29절 31절에 기록된 모든 식물을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인 거죠. 그전에 식물만 허락하셨는데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강의 때 요번에는 빠졌는데 공룡 화석들은요 완전 조각조각 나서 화석 무덤으로 발견되어지거든요. 누구의 뼈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공룡은 조각조각 나는데 메모들은 통째로 발견돼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몸 통째로 발견돼서 그 위장에 뭐가 있는지까지 얼었으니까 얼면서 또 사막화가 되면서 모래바람이 그 기도를 막고 그래서 뭐랄까 덮쳐져서 완전히 이렇게 묻히던지 매장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뭔가 이렇게 물에 휩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얼음에 쌓이고 눕히면서 같이 그 폭설이 오게 되면 지금도 몇 미터는 1미터, 2미터는 금방 쌓이잖아. 금방 아니지. 뭐 1미터는 금방 쌓이잖아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폭설을 맞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으로 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이 녹으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긋기 해보시면 예, 공룡 화석은 조각나고 부서진 채로 또 황수 때 생긴 거고 메모드 화석은 뼈나 살점이 있는 채로 통째로 발견되어지는 게 특징이죠. 예, 3번은 아까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두꺼운 피하지방 네. 두꺼운 피하지방 그리고 기름기 없는 털, 기다란 코, 위장에서 발견된 열대식물. 근데 딱딱한 발바닥인데 이렇게 네모칸 하나를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답은 발바닥이에요. 딱딱한 발바닥, 방지 패드 없는, 이렇게 미끄럼 패드 없는 발바닥, 뭐 이런 거.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운 딱딱한 발바닥. 네, 발바닥에 네모칸을 하나 빠뜨려가지고 저희가. 4번은 창세기 대용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 11장 4절 말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가득하라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게 사람들의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람들의 불순종. 그리고 다음 5번에 뭐죠? 언어를 다르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 밑에 나와 있는 11장 6절 7절 말씀에 참고하세요. 답의 빈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하게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사람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다? 순종. 여기 밑에 그래서 내가 가진 교만이나 불순종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뭐 게으름, 거짓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도움이 되는 것들 여기 적게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결국 바벨탑이 무너졌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하나님께 이거를 회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 과외 활동은 이따가 같이 한번 할 거니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뒤에 이거 함께 먹기를 같이 누가 읽게 하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마치는 게 이 공과의 내용 끝이고요. 활동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손난로 말고도 바벨탑 무너뜨리기. 이거는 제가 팁으로 저희 서빙고랑 양재가 이런 뭐랄까 소그룹 코너 학습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이게 못해서 다른 혹시 캠퍼스에서는 하실 수 있으면 여러 코너와 활동이 지금 하나씩밖에 안 하지만 뒤에 팁으로 좀 몇 개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좀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코너 학습 할 수 있으면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바벨탑 종이컵이나 이런 데다가 죄를 쓰게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걸 쌓게 하는 누가 가장 어느 조가 높이 쌓느냐 이거 경쟁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들을 같이 겸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1과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넘어가는 걸로.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 받을게요. 또 빙하기 이야기로 넘어가면 빙하기 이야기 핵심 내용은 빙하가 남긴 흔적들은 과거에 지구 대륙의 30%가 빙하로 덮여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계속된 추위와 창세기 대용수로 인한 따뜻해진 바닷물, 이것들이 빙하기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통해서 바닷물을 땅 위에 눈을 통해 바닷물을 땅 위에 눈으로 덮게 하신 거죠. 땅 위에 쌓으셨다, 물을 땅 위에 쌓으셨다는 말이 그렇지만 눈이 되게 해서 땅 위에 옮기셨고 이에 따라서 드러난 땅으로 거기 위로 빙하기 때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흩어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배경은 역시 창세기 여기는 7, 8장인데요. 왜 7, 8장인고 하니
그 홍수가 터진 그 화산재나 이런 것들은 창세기 대홍수 때 많이 언급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창세기 9장 11장 9장부터 11장이지만 또한 그 이 사용되어지는 문구들은 전부 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전체적인 이 성경 속 빙하기 내용의 전체 배경은 창세기 9장 10장 11장이고 욥기 일부입니다. 그래서 물주기 내용을 보시면 잠시만요. 물주기 내용에서 여기 넘어갔군요. 제가 내용에서 빙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아이들 빙하하면 아이스에이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영화 봤던 거, 그리고 얼음, 빙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아이들 한번 적어보도록 인도해 주고요. 또 사실 그 강의 시간에는 얘기할 텐데 진화론적으로는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거 깊이 있게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빙하기 이러면 스노우볼을 생각하더라고요. 완전 지구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눈이 다 덮여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그 증거가 뭐다? 빙하지요. 요게 이제 정리되어지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길로, 그러니까 바닷물이 빙하로 이렇게 묶이면서 길이 되어서 이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복습해 보는 거죠. 우리 싹틔우기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 빙하기 때는 대륙의 몇 프로가 빙하였다고요? 30%. 그래서 답을 쓰고 지도에 대략 표시해보게 하는 거예요.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렇게 대략 저기 이렇게 교사용 답안지에는 써놨거든요.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위쪽 북반구랑 남쪽 일부 이렇게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아니고 그냥 선을 긋고 이렇게 빗금 이렇게 지는 정도만 하면 좋고, 대략 이 정도였구나. 전 지구가 아니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다? 2번의 문제죠. 과거 이 지형에 빙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다? 빙하 지형. 빙하가 남긴 흔적이죠. 빙하 지형을 통해서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빙하 지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을 보면 여기는 계속 대기가 차가워야 되고 또 바닷물은 따뜻해야 되는데 동시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환경. 3번 대기가 계속 차가워질 수 있는 환경은 뭐다? 화산재. 엄청난 대륙의 그 화산재를 통해서 대기의 온도가 차가워질 수 있고, 그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뿜어낸 화산재들이 태양을 가려서 대기 온도를 낮춘다는 것. 그리고 4번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게 뭐 때문이다? 기품의 샘, 마그마. 대서양은 바다에는 바다 대륙의 성분들은 대부분 화성암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그마 성분이라는 거죠. 바닥은. 우리 대륙은 70%가 해저감이에요. 근데 나머지 30%는 변성암도 있고 화성암도 있는데 해양 대륙은 대부분이 화성암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마그마가 이렇게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마그마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진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선생님들께 아까 좀 더 들으자면 애들은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한 30도 정도 올라갔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방주에 안 태웠잖아요. 살아남았어야 되니까 30도 정도 시작했을 것이고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발해서 많이 곳곳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양만큼이었을 거고 점점 줄고 지금은 해수 온도가 몇 도죠? 4도씨예요. 지금은 4도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볼 때 점점 줄어들면서 빙하기가 언젠가는 그쳤을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으로 정리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5번을 보면 이렇게 대륙붕. 왼쪽에 20페이지 보면 5번 문제에 바닷물의 증발이 지금보다 어떻게 해수면이 몇 미터나 120m나 낮아져서 바닷속에 있던 대륙붕 땅이 드러나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길이 생겼고, 그리고 증발한 바닷물은 눈이 되어서 어떻게 빙하로 쌓였다라는 거죠. 빙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어마어마한 깊이인데 이게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긴 하는데, 이제 정리가 되시죠, 선생님들도? 그리고
오른쪽 열매 맺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또 나에게 지금까지 이뤘던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들,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막 치밀한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한번 적어보도록. 여기는 뭐 이렇게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재능 주시고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꼭 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 한번 적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한 다음에 만들기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건데, 여기서 만들기는 저희가 너무 또 과학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좀 감성적인 것들을 했는데요. 이때 이거 말고도 그 셔벳 만들기가 있어요. 뒤에 셔벳 만들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이 활동하면서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3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과 열방 이야기 26페이지고요. 핵심 내용, 우리는 모두 다 한 혈통, 즉 아담의 후손이며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의 불순종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어와 종족과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다 보니 우리가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야 합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될 건데요. 여기서 씨앗 심기 내용에서 이 창세기 10장이 보통 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셈, 함, 야벳, 이 세 종족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들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또 흩어졌더라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서 창세기 10장과 또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제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주제 말씀입니다. 물주기,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언어의 인사말을 알고 있는지, 여기 선생님에게는 답을 니하오, 홀라 뭐 이런 것들이 한국말로 적어줬는데, 애들을 요즘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인사 정도는 우리 배워볼까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좀 더 밑에다가 팁을 한번 적어 넣어 볼게요. 그걸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이북이니까 편하죠?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교사용 교재에 저희가 수정해서 그 부분은 좀 더 팁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그런 민족과 나라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까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해 보는데, 첫 번째 3과 28페이지 1번 문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종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이죠.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로 말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모두가 한 혈통이다라는 거, 과학적 증거 뭐죠? 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 과학에서 찾아보는 것,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찾아본 거고, 이게 미토콘드리아와 남자에게만 있는 Y 염색체가 그 답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과학적 근거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3번, 모든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7,000개나 되는데 처음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어진 게 어느 사건이죠? 라고 했을 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언어학자들은 답을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아니고선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성경에 처음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찾아보면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셈함 야벳의 그 종족들이 언어와 족속과 민족대로, 종족과 언어와 동토에 따라 민족별로, 종족, 언어, 영통,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흩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복습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30페이지에 여기 이걸 적어 놓긴 했거든요. 바벨탑 시기가 대략 BC 2300년도예요. 근데 이 고조선이 태동된 게 BC 2333년으로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태동은 BC 2300 그 어느 몇 년 몇 월까지는 좀 약간 조금 뭐가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정도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의 기록들을 추정했을 때 성경의 기록들을 성경이 맞다라는 근거 하에 접근했을 때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잠깐 적어놨고요. 5번에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복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우리 거다. 이제 이거죠. 너는 그렇게 복이 통로가 되나? 네만 알고 잊지 말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은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뉜 그 사건이다 라는 것도 이게 시작이다. 이거를 우리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적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올해의 목표 내가 누구를 꼭 전도하리라 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마치는데 이게 주일에 하게 되잖아요. 주일에 하게 되니까 작년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뭐 광주 만들기 이러니까 하면 좋긴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 없이 몸으로 말해요. 근데 언어가 안 통했으니까 뭘로 말했겠어요? 몸으로 표현했겠죠.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그게 보면 몸으로 말해 보면 그럼 여기서는 그 직접 만들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도록 글로 쓰게 해서 몸으로 표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애들이 많이 또 접해봐서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료가 없는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또 복습하고 정리하는 또 캠프에 못 왔을 아이들에게도 또 소외감 갖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재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제가 팁으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 속 빙하기 이제 그 요리하기로 같이 한번 볼게요. 뭔가가 여기서 가장 복잡한 게 손난로 만들기입니다. 빙하기 필수품. 뭔가 메모드에게 전달해주고 싶지 않나요? 털 나는데 메모드에게 누가 막 전해주고 싶은 손난로 만들기인데, 이 손난로 여기 재료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 팩에 다 들어있는 거, 이 팩에 꺼내보시면 빙하기 필수품 여기에 이렇게 색티프 이 봉지인데요. 종이컵이랑 요걸 꺼내시는데. 사실 이거 만드는 거 손난로 파는 거 살면 600원, 7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만들기 재료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다 꺼내보시면 그리고 여기에는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의 말씀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시몬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활동 포인트는 뭐냐면 바벨탑 이후에 찾아온 빙하기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자연에서 찾는 거예요. 완전 순수 자연 재료거든요. 다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곡식들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광물질들을 이용한 것들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료들을 보면 준비물들은 제가 순서를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요건데요. 요거죠. 준비물이 이렇게 여기 다 이거는 그 1인 1포장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 그냥 1인 1스푼, 2스푼 이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다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가루랑 석탄가루 이런 거여서 물티슈를 좀 그 캠퍼스별로 조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 손이 좀 더러워질 수 있고 물론 손 씻으면 되겠지만 주변도 좀 조금씩은 거의 이거를 그냥 종이컵에 다 부으면 되지만 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물이 원래는 저희가 다 넣어드리긴 했는데 지금 마시는 물도 계시니까 이 물을 사용해서 한 스푼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우리 손난로 만들기 13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주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물 다 이미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순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이미 다 넣어놨으니까
덜 날리는 것부터 철가루, 소금, 질석 이렇게 또 활성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수저를 이용해서 잘 골고루 저어주시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있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있는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네, 철가루, 소금 이미 다 한 스푼씩 계량을 했고요. 질석만 여기 예. 철가루는 소금과 공기를 만나서 산화돼서 열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질석은 그거를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숯이나 이런 건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예. 철가루, 예, 소금, 예. 그리고 수저로 저어주시면 그때부터 이미 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붓는 건데요. 여기 붓기 전에 이름을 꼭 쓰면 좋겠죠. 이름을 쓰거나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 그림을 미리 그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빵빵해지면 그림 그리기가 물론 뭐 그림 그릴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이름을 쓰고 철가루 이거 하기 전에 작업을 해도 좋아요. 이 다 넣기 전에. 자기 이름이랑 여기에 그림을 그리든 꾸미는 거예요. 나만의 손난로를 제가 그래서 유성 매직 같은 것들을 지금은 둘이 그 두 칸당 지금 두 테이블당 하나씩 저희가 셋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부서별로 있으시면 사인펜도 좋고 색연필도 좋고 여기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교사들은 안 주고 학생들은 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만들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다시 주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면 안 될 건데. 그거는 전우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사용은 하나씩만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근데 선생님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만들 시간 없을 거예요. 아이들 지도하며 하는데 선생님의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예,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섞고 여기다가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색연필을 두 테이블에 하나씩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앞뒤 테이블에서 나눠서 이미지를 아주 심플하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꾸며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넣는 거거든요. 네. 말씀을 적어도 좋고 뭐 심플하게 예. 뭐 그냥 심플하게 너무 막 하는 것보단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이런 펭귄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없네 여기 나오네 이런 밑에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섞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쏟지 않게 요거를 그대로 수저로 하지 마시고 얘를 좀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뾰족하게. 종이컵을 뾰족하게 하셔서 이렇게 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물은 지금 넣지 마시고 다 한 다음에. 뭐 물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물을 넣으려면 복잡하니까 한 스푼만 물은 한 스푼만 넣을 거거든요. 근데 부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끈적하면 그냥 분말 다 넣으신 다음에 물은 나중에 넣으세요. 그리고 물 넣을 때는 둘이서 하나 잡아주기 쏟아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벌써 따뜻하게 열이 나요. 이거를 여기다가 부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 한 스푼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물 한 스푼만 여기다 넣은 다음에 옆에서 서로 둘이 한 명씩 해서 도와주기. 왜냐하면 쏟아질 수 있으니까 도와주기. 그리고 끝을 접는데요. 2번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아시잖아요. 우리는 한 번 접고 다시 나오지 않도록 두 번 이렇게 두 번 접어주시고 너무 얇게 접으면 이게 그 스탬플러로 원래 저희가 열봉학기로 이거 쫙 하려고 했는데 열봉학기가 잘 이게 너무 두꺼워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탬플러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두 번 접고 스탬플러로 접어주신데 제가 스탬플러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린 다음에 다시 수거할 거예요. 조별로 5, 6명당 하나씩 10명 되는 친구 이렇게 조에는 2개씩 드릴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단치는데요. 이거 사용하실 때 잠깐만 봐주시면 사용하실 때 이 스탬플러가 이게 좀 안쪽으로 좀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를 집어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 스탬플러가 밀면 완전히 꼭 닫히는 거고요. 보관할 때 하는 거고요. 이 사용하실 때는 이 스탬플러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어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집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집어주세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에 거를 내려야 돼요. 이거를 위에서 내려야. 그냥 밀면 돼요. 내려. 위에서 내려. 이거는 테이블당 하나씩 드렸거든요. 네. 여기에 위에 스티커가 묻혀 있는 그 맨 위쪽을 내리는 겁니다. 네. 3번을 집어주시고 저희가 여기 비닐팩 뒤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이 종이 테이프를 떼서 혹시 아이들이 손에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덮어주세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여기 테이프를 떼서 덮어주세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작아서 그렇게 좀 매끈하긴 하더라고요. 벌써 따가 거의 온도가 30도에서 50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을 넣으신 다음에 닫으신 거 맞으시죠? 물을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 닫으세요. 스탬플러로 집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온열 테이프거든요. 온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얘가 색깔이 변해요. 이 색깔이 붙이면 뜨거워지면 분홍색으로 변해요. 네, 색이 변해요. 그래서 색의 온도가 얼마나 사실 이게 온도기로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얼마나 온도가 변하는지를 한번 이걸 보는 거예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우리는 물티슈나 또 티슈나 이런 것들은 좀 조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종이컵에 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병으로 이용해서 좀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좀 넣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큰애들이라고 해도. 자, 손난로의 원리. 이게 이렇게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이 되고, 활성탄이나 숯, 이런 소금 이런 것들은 촉매제, 촉매제가 되고, 또 질성 이런 것들은 열을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는 보온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다 했다, 손. 네, 강동 다 안 하셨나요? 아, 네, 강동. 네, 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 덜어 계신데요. 네, 그 뒤에 거는 되게 심플하게 설명으로 할 거라서 이거를 제가 막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번째 거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기를 못하겠어요. 자, 요리하기 2번째 빙하기 이야기에는 빙하시대 꾸미는 거예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원래는 제일 쉬운 거,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
빙하 속에 공룡 부츠라기 해가지고 지퍼벽에다가 공룡 몇 마리 넣어가지고 물 빵빵하게 한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서 조별로 깨게 하거든요. 수저만 줘가지고. 근데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동은 뭐 이렇게 약간의 뭐죠? 아까 코너 학습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근데 저희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공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꾸미기로 이렇게 약간 과학 했으니까 좀 감성 말랑말랑한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너무 저희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세대는 이거 아니다. 근데 말씀에서 여튼 이런 물이 얼어붙게 하는 환경을 얘기해주고 얼음으로 가득 덮였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들을 넣었잖아요. 매머드, 저 코끼리인 것 같은데. 매머드랑 곰이랑 이런 펭귄들, 막 이런 것들을 이 사과 케이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 케이스 열어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닫아서 그냥 갈 수 있게 깔끔하니까 닫아서 가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보관이 자기가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클레이 3개로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빙하시대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직접 만들게 해서. 예. 그 빙하 지형은 원래 이렇다게 이렇게 얼음으로 다 덮였을 것 같은 이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선생님들은 어려운데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 절망감 느꼈어요. 어떡하지? 우리는 요즘 애들은 너무 잘해요. 네, 그리고 막 꽃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애들이 만든 거예요. 애들이 더 잘 만들죠? 네. 애들이 잘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애들이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이렇게 교사용 팁에다가 자료 지금 오늘 활동하게 하는 것들은 PDF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안 만들어도 되겠죠? 만들고 싶으시면 만들어도 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는 건데 절망감, 자괴감 느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훅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다리를 탄탄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무게를 느낄 수도 있게 유지할 수 웃지 마시고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예.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는 이제 몸으로 말해요 3가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해보든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해보셔도 좋고. 예. 예, 3가는 언어를 혼잡하게 된 것, 또 그들이 서로 이거 말씀 나온 것,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같은 말을 사용하던 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다가 말이 안 터져 속이 터져서 흩어지게 됐을까? 이 여기를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바벨탑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있을 만한 상황들을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자기 교재에다가 하나씩만 적어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친구들한테 설명해서 맞추는 거. 이거를 게임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예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예시로 한번 몇 개 적어봤어요. 돌을 단단하게 다져서 그걸 나한테 건네주세요. 이런 걸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까요? 그냥 뭐가 아니고 우리가 아예 언어가 다르니까 그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을 그 위에 올려놔주세요. 여기 와서 같이 탑을 쌓아주세요. 이런 걸 어떻게 몸으로 애들이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이거는 책에도 적혀져 있거든요. 교재에 있어요. 안 찍으셔도 교재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몇 개만 예시로 해드렸는데요. 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는 34페이지에 예시가 몇 개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너희들이 어떤 그때 당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안 통했으면 이렇게 흩어져 살았을까. 지금은 우리 말이 통하는 친구들끼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그리고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복음도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네.
그 다음 몇 개는 제가 팁으로, 저기 다른 캠퍼스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빙하 속 공룡 구출하기 메모드가 그 기성품으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룡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물 이렇게 얼려가지고 한 것들 지퍼백에 이렇게 이거 뭐 지퍼백에 요런 정도의 요거보다 조금 큰 지퍼백에 공룡 한 작아요. 공룡들이 나오는 기성품들이 여기다 놓고 얼려서 그 숟가락으로 깨게 하는데, 왜냐면 애들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수저로 좀 콩콩콩 깨게 하고, 이런 고무망치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다가 한번 쿵 깨주고 안 돼요 이러면 쿵 깨주고 이런 역할로만 하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애들 이거 구출한 공룡을 자기가 가져가게 하면 신나게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얼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셔벨 만들기거든요. 셔벨 만들기인데 이거를 큰 지퍼백 또 작은 지퍼백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물을 넣어요. 음료수, 뭐 딸기 우유, 초코 우유, 그리고 주스, 망고 주스 이런 걸 작은 지퍼백에다가 넣고 바깥 큰 지퍼백에다가는 얼음하고 소금을 3대1로 넣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요. 이게 또 그 작은 음료수를 넣은 지퍼백을 얼음 지퍼백에다 넣으면 그다음 잘 닫아야겠죠. 여기 소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닫고 또 닫으면 얘를 5분 안에 그 셔벳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꺼낼 때 잘 꺼내야 되겠죠. 소금 묻어있지 않도록 티슈로 잘 닦아내서 하면 5분 만에 해지는데 지금 저희가 5분 만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는 안 하지만 이런 또 빙하시대 별미, 셔벳 만들기 뭐 이런 걸 한번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재에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에 나중에 담아서 맛있게 먹기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이게 만드는 겁니다. 셔벳. 이렇게 돼요. 음료수가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5분 만에 이렇게 돼요. 지퍼백이 하는 건 더 금방 돼요. 그래서 이 실제 온도가 원래 0도였는데 몇 도까지 내려가냐면 24도까지 내려간대요. 원래 이게 물 분자끼리 있으면 저렇게 딱 촘촘해서 0도밖에 안 내려가는데 아무리 해도 5도 정도 내려가는데 영하 5도 내려가는데 소금을 넣으면 소금 성분들이 물 분자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온도를 뚝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25도, 24도까지 내려가 거의 24도까지는 안 내려가는데 우리 여기가 주변 온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뭐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10도 이하로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쉐이킹 하니까 이제 얼음이 셔벳이 만들어지겠죠.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까 바벨탑 무너뜨리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이런 나의 죄, 바벨탑 내 이름을 내는 거 뭐 이런 거 적게 하고 조별 대항으로 막 높이 쌓기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기 요거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요거는 코너 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의 코너로 만들어가지고 돌면서 이 스토리를 정리하는 거죠. 예. 빙하시대 필수품 가지고 빙하시대 별미를 먹으면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공룡을 구출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한번 바벨탑 나는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하면 바벨탑 이야기 일관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나요? 네, 재밌겠죠?